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아까 5대 1대 2로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이 지금 늦어지잖아요. 지원님 보실 때 요 오늘의 결정이 미리 보는 윤 대통령 결정과 좀 어떤 뭔가 단서를 좀 제공해 줄까요? 일단 뭐 돌아다니는 찌라시 돌아다니는 찌라시 보면 오늘 이제 각하 의견을 낸 분이 이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 아닙니까? 네네. 그 이 두 명은 이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으로 2명 굳었다.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좀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봐요. 이 오늘 저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또 대통령 권한대행 여기에 대한 의결 정도수가 200명이라고 했다 해서 200명으로 했다 해서 윤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로 간다. 이거는 그렇게 단순히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. 정확히 따지면요.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조한창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분명히 또 얘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론을 낼 것 같고요.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그래도 가장 많은 5명, 이 5명. 이게 결국은 뭐예요? 이 기각 아닙니까? 근데 문영배, 이미선. 이 우리법 연구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파 진영에서 가장 우리법 연구회 삼총사 해가지고 그냥 한 묶음으로 처리했잖아요. 한 묶음으로 처리했는데 확 갈렸단 말이에요. 그리고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사유 5개 중에 4개는 아예 문제도 안 되고 그 헌법재판관 미임명한 거. 그거에 대해서 좀 위법의 소지는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. 그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다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. 뭔가 이제 다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좌우로 정확하게 쫙쫙 갈려 있다.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이거 보면은 문영배, 이미선이 그 기각 쪽에서 또 나머지 세 재판관이 누구죠? 김영두, 그다음 정정미, 그다음에 김복형, 요 세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 한 거 보면은 저는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이게 전원일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, 뭔가 이제 인용이건 기각이건 간에 이 다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. 특히 저는 이게 김복형, 정계선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의견 차가 꽤 크다는 게 오늘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. 김복형 재판관은 이제 중도 보수적인 입장이고 정통 법관을 거쳐왔습니다.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원래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. 의대를 중도에 그만두고 법대를 와서 그다음에 이제 사법고시를 봤는데 여기는 또 운동권 출신입니다. 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권 출신인데 서부지법원장을 했어요. 자, 그리고 민주당의 추천으로 이제 마은혁하고 함께 참 희한합니다. 서부지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 부장 이게 이제 정계선, 마은혁 둘 다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어요. 그 이유를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닌가. 결국 보면 김복형의 어떤 이 논리와 정계선 이게 굉장히 충돌했던 것 같습니다.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논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위헌인지 그리고 파면 가능한 위헌성인지 위헌행위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너무 달라요. 김복형 재판관 경우에는 그 탄핵 소추 사유가 된 5가지 모두 위헌이 아니다. 모두 위헌 아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 중대성은 살펴볼 것도 없는 거예요. 그에 비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다른 그 문영배 등 4명의 주류 재판관들과도 달리 5개 중에 2개나 2개 소추 사유에서 위헌성을 인정했고 상설특검과 헌법재판관입니다. 그렇습니다. 2개 소추 사유를 인정했고 둘 다 파면할 만큼 중대한
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두 재판관은 사실 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,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12.3 비상계엄 사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네.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 선고가 계속 이제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에는 이 두 분의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TV에서 방송을 하고 왔는데요. 거기서 이제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하고 이제 방송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는 정계선을 정말 이해를 못하겠대요. 이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법리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만약 저런 식이면 만약 임명 안 했다고 잘릴 것 같으면 세계에서 나만 알 수 있는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예? 예.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. 예. 안 하잖아요. 예. 그럼 그걸로 헌법 이 탄핵해 갖고 이 잘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얘기랑 똑같죠.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럼 문재인 어떤 때 인사를 행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예. 대통령을 자른다? 이게 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뭐를 안 한다, 해야 될 그 행정행위를 안 한다, 부작위다, 부작위다. 부작위가 그런 범죄로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식인데 문재인 때 특별감찰관 안 했잖아요. 안 했잖아요. 5년 내내. 예. 그러면 그게 그 문재인 탄핵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. 정계선 논리는. 그러니까 저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정계선 이 양반이 뭐 모르겠습니다.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원래는 이제 8대 0이었는데 정계선이 마지막에 이렇게 확 돌아서면서 자기는 인용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한창 이 정영식 재판관 두 사람이 열받아 갖고 그럼 우리 각하야.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뭐 소문이 있습니다. 확인이 안 됐는데. 근데 어쨌건 정계선이 지금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도 이 차진아 교수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이런 인사권 행사를 안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국회에서 뽑을 때 그냥 국회에서 선출하면 바로 임명된다. 그렇게 하지 뭐하러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주냐는 거예요. 그것도 이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. 본인이 26일 됐는데 27일 날 탄핵한 거 아니에요. 하루 만에. 예. 그리고 본인은 여야 합의를 좀 지켜보겠다.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. 지금 그렇죠. 최상목 대행은 오히려 임명을 안 한 거잖아요. 예. 근데 이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안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인데 그것도 못 참아주고 임명 안 하면 너 잘라. 이게 말이 되는 논리라는 거예요. 예, 그러면 이런 식이면 사실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 필요 없고 헌법재판관이 그냥 임명해 버리면 되는 정도의 수준일 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 생각보다 꽤 벌어져 있어서 특히 정계선 재판관은 이렇게까지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 입장이 굉장히 강해서요. 어쩌면 정계선 재판관은 본인이 원하는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네. 자기 도장을 그러니까 평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평결할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 도장 찍기를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요? 뭐 그런 추측이 들 정도로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정도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이라면 과연 본인 입장과 조금 다른 결의 그 총의가 모아질 경우에 그 총의에 본인 도장을 찍을 것인가 의문이 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진행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지금 뭐 한간의 소문은 그러니까 정계선이 이제 끝까지 이제 이 김복형과 싸우면서 우리 이제 유지아 변호사가 이제 그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 도장 안 찍어. 그냥 끝까지 버티다 보면 결국은 이게 끝없이 늘어지고 그러니까 4월 18일 전에 사실은 이제 문영배 이민선 나가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영배 이민선도 지금 사실 야당 추천이니까 이거 대통령 탄핵 안 되면 나 이제 안 한다. 뭐 나 안 해버리고 나갈게.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참 상상인데. 그러면요. 그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의 존재 이유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. 스스로 소멸시키는 거죠. 그건 자폭이에요, 자폭.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 국가기관을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. 존재 이유를 아예 그냥 소멸시켜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아주 극단적인 건데 요새 아주 뭐 그 극단적인 게 일상화돼 갖고 나타나는 세상이다 보니까
뭐 이제 뭐 그렇게 장담하기에 힘든 세상이 됐어요. 그런 네. 일이 설마 벌어지겠냐? 근데 벌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상식과 합리가 결핍돼 가고 그런 극단이 판치는 이렇게 이제 삭막한 이제 세상이 돼 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이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서 크게 보면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것도 있겠지만 전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시점도. 이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요.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뭐 민주당이 거의 멘붕이 돼 버렸잖아요. 네네. 이게 멘붕이 돼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좌충우돌하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내일 모레 이제 이재명 이거는 거의 뭐 90% 이상의 사람들이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 수요일 날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? 아. 그러면요. 그리고 다음 주에 설령 그 금요일에 잡혀서 그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더라도요. 한 열흘의 시차가 있잖아요. 네.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. 그러면 그 기간은 이재명에게 거의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될 것 같아요. 이재명에게. 옛날에 비슷하게 좀 들은 건데 이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대법관들도 그렇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적 정체성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.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.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지금 저는 솔직히 그런 추측을 해봐요. 이 보수 재판관들이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. 시간을 끌 수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4월 18일 전에 결정하긴 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논쟁을 좀 세게 붙는 게 아닌가. 저는 그런 또 의혹도 좀 있어요.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저는 뭐 어디서 얘기를 할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띠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고의 시기와 순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방금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게 있다면 그러면 보수 성향 재판관들로서는 이번 주 수요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을 만큼 끌어서 왜냐하면 4월 18일 이후까지 끌면 결정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네네. 생기니까 그 거의 임박해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 하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유죄 판결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있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도를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다면 선고 시기는 굉장히 미뤄질 수가 있는 것이죠. 네. 자,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게